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끈적끈적한 접착제에 대해서입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잘 몰랐던 과거의 접착제와 지금 사용되는 접착제들, 그리고 화학의 발달로 탄생한 최신 접착제들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TV에서 광고되던 해외 제품인데 성능이 놀라워서 한참 재미있게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플렉스실이라는 미국 브랜드 제품인데 그림처럼 커다랗게 구멍이 뚫리거나 깨진 수조에 손으로 접착 테이프를 가져다 붙이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막아버립니다. 두동강남 배도 한 바퀴 둘러 붙이는 것만으로도 물이 새지 않아 직접 타고 항해하는 모습까지 광고하죠. 그런데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접착제는 이 정도로 강력하진 않습니다. 특정한 표면에는 붙지 않거나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지며 떨어지기도 하고 붙인 후에도 간단히 뜯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물풀은 이제 접착제 용도보다는 슬라임 장난감을 만드는데 더 흔히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접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의 접착제는 역시나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굴벽화의 여러 색상들은 광물을 이루는 금속 원소의 다양한 염 형태입니다. 칠판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듯 작은 가루 알갱이들이 붙어있도록 해서 벽화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굴 속이라도 광물 알갱이가 수만 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게 가능할까요? 동굴 벽화는 색상을 갖는 금속 염 알갱이, 즉 안료를 접착제와 함께 사용해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먼 과거부터 사용되었던 두 가지 대표적인 접착제는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죠. 소나무 등 나무의 끈끈한 수액,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주 보이진 않지만 은근히 여기저기서 쓰이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풀입니다. 송진이라 불리기도 하는 소나무 등 나무의 수액은 물론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지산이라 불리는 다음과 같은 물질들입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약간의 차이들로 다양한 이름이 붙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비에트산을 대표로 살펴본다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물과 섞이지 않는 소수성 부분과 수소결합을 통해 다른 물질들과 강하게 달라붙어 끈끈함을 만들 수 있는 친수성 작용기가 하나 눈에 띕니다. 이 때문에 나무 수지는 접착성과 함께 물에 잘 녹지 않아 방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수액만을 굳혀 횃불로 사용하거나 옷감과 배 등 방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화학 구조에서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수액 외에도 여러 식물성 및 동물성 재료들은 천연 접착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궁금증을 일으켰던 가죽 풀은 콜라겐에 의한 결과입니다. 족발 등 몇몇 식품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콜라겐은 섭취 시 입술이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접착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콜라겐은 무언가 작은 하나의 생분자여서 섭취하면 몸에 좋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더 신기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아미노산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긴 사슬이 또다시 세 가닥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사슬들은 왼쪽 방향으로 빙빙 회전하는 형태이며 이처럼 꼬인 세 가닥의 사슬들은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형태로 꼬여 있습니다. DNA와 같이 회전성을 갖고 꼬여있는 물질을 나선이라 표현한다면 콜라겐은 세 가닥의 나선이 꼬여 만들어지는 초나선이라고 표현됩니다. 돌돌 말린 스프링이 뛰어난 신축성을 갖는 것처럼 콜라겐은 초나선 구조로부터 뛰어난 신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단면을 살펴본다면 세 종류의 아미노산이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기적적이었을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초나선의 가장 안쪽은 모든 아미노산 중 가장 작아 부피를 덜 차지하는 글라이신이 위치합니다. 작은 크기와 부피 때문에 심하게 뒤틀린 형태도 문제없이 견뎌냅니다. 경우에 따라 다음으로 작은 아미노산인 알라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초나선을 이루기 위해 다른 알파나선 등 구조의 펩타이드보다 더욱 급격한 회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자체로 뒤틀려 있는 아미노산인 프롤린이 옆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옆이자 외부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는 수소 결합을 만들 수 있는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연결됩니다. 결과는 심하게 꼬여 굉장한 신축성을 줄 수 있으며 수소 결합을 통해 주위와 연결되거나 접착할 수 있는 콜라겐이 탄생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용되는 밀가루나 아라비아 고무, 아마씨, 녹말, 젤라틴, 수액, 콜라겐 등 천연 접착제는 다양합니다.
살아가면서 무언가 붙여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으니 접착성 있는 물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기 때문이겠죠. 점차 화학이 발전하고 물질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며 우리는 합성 접착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합성 접착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크릴, 에폭시,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 폴리우레탄, 실리콘과 고무 등 이 외에도 몇몇 종류가 있지만 흔히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합성 접착제들은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에폭시는 두 종류의 화학 물질을 혼합해 굳어지도록 만드는 접착제입니다. 에폭시라는 명칭은 구조에서 보이는 산소가 포함된 삼각형의 고리를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에폭사이드라 불리는 형태입니다. 고리는 언제나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끊어지고 또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삼각형 고리는 억지로 굽혀 연결해둔 블록들처럼 안정성이 낮아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쉽게 열리게 됩니다. 이를 위한 자극은 전자가 풍부한 다른 화학 물질로도 충분히 달성되고 있고 말이죠. 고리가 열리고 연결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액체 형태였던 접착제는 서로 연결되며 고체 상태로 단단히 굳어집니다. 폴리우레탄 접착제 역시 비슷한 방식입니다. 산소, 탄소, 질소가 이중 결합으로 연결된 아이소사이아네이트라는 작용기가 양쪽에 달려있는 물질이 마찬가지로 양쪽에 알코올이 달린 물질을 만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연결되며 굳어지게 됩니다. 액체 형태로 도포하기 쉬운 접착제가 화학 반응을 통해 서로 단단히 연결된 고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실리콘 접착제는 방수 효과가 뛰어나고 약간의 탄력성이 있어 유리창 가장자리나 화장실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름 그대로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합성 접착제들처럼 도포한 뒤 화학 반응을 통해 연결되며 굳어집니다.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한 곳에서는 이상하게 시큼한 식초 냄새가 한동안 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보실 수 있듯 실리콘 접착제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산, 곧 식초가 방출되기 때문이니 전혀 문제가 없는 현상입니다. 고무 접착제도 자주 사용됩니다. 고무에 대해 굉장히 특별한 물질로 생각하지만 사실 나무에서 추출되는 천연 고무가 아닌 다른 고무들은 앞서서 본 물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무는 열대식물 수액 외에도 합성된 튼튼한 탄성 고분자를 통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결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순간 접착제입니다. 순간 접착제 역시 액체 상태의 작은 단량체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 고체로 변화하며 굳어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순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처럼 매우 빠른 시간 동안 반응하며 강력하게 결합합니다.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아크릴 접착제의 한 종류입니다. 화학 반응을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마개를 제대로 닫지 않았을 때 공기 속 수분과 만나 입구가 막히거나 모두 굳어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죠. 물과 만나면 굳어지며 빠른 시간 안에 매우 강하게 굳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사용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발생한 상처의 응급처치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피를 비롯해 우리 몸에는 많은 수분이 있기 때문에 급히 봉합해야 하는 상처에 순간 접착제를 뿌려 굳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응급처치일 뿐 오랜 시간 방치한다면 점차 분해되며 극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사이아노 아세테이트로 흡수되기 때문에 병원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순간 접착제를 독성 물질 없이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응급처치용 도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일 등 식품에 흔한 구연산, 내시경 검사 전 위장을 청소하기 위해 마시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그리고 뇌에서도 분비되는 생체 물질의 한 종류인 도파민을 반응시켜 순간 접착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도파민과 같이 수소결합이나 화학결합을 만들기 쉬운 하이드록실 작용기, 흔히 말해 알코올이 두 개 붙어있는 물질은 접착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강력 순간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우연히 개발된 제품이 감압 접착제의 대표적인 예시인 제품명 포스트잇입니다. 스펜서 실버라는 접착제 전문 화학자는 항공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 아크릴 접착제 제품을 연구하던 중 실패해서 아주 약한 접착성을 갖는 물질을 발견합니다. 접착성이 약하기만 하다면 별 쓸모 없었겠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작은 방울 형태로 용매에 떠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스프레이로 분사해 매우 얇은 접착제 표면을 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죠. 실버 박사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화학공학자 아서 프라이는
종이를 손상시키지 않는 책갈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영감을 받고 실패한 접착제를 이용해 최초의 포스트잇을 개발합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화학자와 화학공학자의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스트잇은 이제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는 제품이어서 원리의 기발함까지는 자세히 생각해 본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종이에 마르지 않는 풀을 발라둔 것이 아니라 전자현미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듯 아크릴 접착제와 함께 작은 실리카 나노 입자들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크릴 접착제 역시 설계되어 만들어진 형태로 압력을 가해야만 접착되는 감압 접착제의 특성을 갖습니다. 표면과 맞닿게 되고 압력을 가하면 접촉 면적이 늘어나며 달라붙게 됩니다. 당연히 접촉 면적이 얼마나 넓고 밀접할지에 따라 접착력은 변화합니다. 두터운 접착제가 있다면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아 포스트잇이 될 수 없습니다. 접착제를 얇게 코팅한다면 포스트잇처럼 되겠지만 어느 순간 접착제가 떨어져다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작은 실리카 입자들과 접착제에 섞는다면 종이와 닿는 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실리카와 아크릴 접착제들이 단단히 뒤엉켜 있어 접착제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물론 감압 접착제가 작용되기 위해 약간의 수분이 필요해서 접착면이 오랜 시간 공기 속에 노출된다면 접착력이 사라집니다. 먼지나 흙이 달라붙어 버려도 접착력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우 약간의 물로 살짝 씻어내면 어느 정도 접착력이 돌아오는 것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 접착제와 나노물질로 간이형 접착제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접착력 없이 취급하기 편하지만 압력을 가하면 내부의 접착제와 나노 입자들이 뒤엉켜 뛰어난 접착성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가장 최신의 접착제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노 구조에서 오는 물리적인 흡착,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얻어지는 화학적인 접착입니다. 인형 등에 달려있는 이 부품은 흡판이라고 합니다. 유리와 같은 매끈한 표면에 가져다 댄 뒤 압력을 가하면 공기가 빠지며 단단히 달라붙죠. 매우 비슷한 방식을 자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문어의 흡판입니다. 실제로 문어 흡판을 모사한 접착판을 개발한 연구는 그리 오래지 않은 2017년 네이처 논문에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려는 것은 문어가 아닌 조금 더 귀여운 생명체인 게코, 곧 도마뱀부치의 발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게코가 매끈한 벽면에 달라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달라붙는 게코들의 발바닥을 자세히 확대해보면 공통적으로 아주 작은 나노 섬유들이 배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노 섬유들을 더욱 확대해 끝부분을 살펴보면 마치 흡판과 같은 모습을 갖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를 따라서 만든다면 게코처럼 매끄러운 표면에 간단히 붙일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게코 모사 접착판은 개발되었고 테이프의 형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붙이기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강력 접착제로 붙여버리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게코가 유리판 위를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붙이고 떼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간접적인 자극인 빛의 일종인 자외선을 쪼이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흡착판이 펴지고 휘어지도록 만들어서 접착하는 방식, 그리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압을 걸어주거나 끊는 것으로부터 표면에 대한 흡착 작용을 조절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로봇 기술 등과 접목시킨다면 어떤 표면이든 중력과 상관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코와 더불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대상은 바다 생명체이자 음식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홍합입니다. 홍합은 먹기는 쉽지만 실제로 손질을 해보신다면 잘 떨어지지도 않는 끈끈한 접착 촉수들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합의 접착 촉수는 생체 친화 순간 강력 접착제로 살펴보았던 도파민과 여러 가지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화학 반응을 통해 표면에 강하게 달라붙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도파민이 쉽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단백질들이 또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양이나 음전하를 갖거나 친수성 혹은 소수성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배열됐느냐에 따라 기능과 특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중 홍합의 단백질에는 양의 전하를 갖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라이신들은 수중 물체 표면에 물 분자들을 끌어당겨 제거하고 재빨리 인근 도파민이 달라붙으며 강력한 결합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홍합을 모사한 접착제의 개발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용적인 예는 문어나 개코, 홍합보다 더욱 단단하게 달라붙어 살아가는 생명체, 손으로 떼어낼래야 떼어지지 않는 따개에 비해서 관찰됩니다. 생명체에서 유래한 만큼 심한 독성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달라붙는 생체 적합한 이 접착제 역시 홍합과 마찬가지로 도파민의 일종과 몇몇 화학물질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효용성은 실제 테스트에서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쥐의 심장이나 돼지의 간 등 혈관의 펌프를 통해 피를 공급한다면 살아있는 조건과 다를 바 없이 높은 혈압이 유입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심장이나 간을 칼로 절제하면 마치 분수처럼 피가 솟구쳐 나오게 되겠죠. 수술 도중에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나 죽음으로 직행할 수 있는 치명상일 것입니다. 실험에서는 이 조건들에 대해서 보통 사용하는 수술용 테이프로 시술한 것과 따개비 모사 생체 접착제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수술용 테이프조차 3분간 압박해도 약간의 피가 멈출 뿐 여전히 출혈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벗겨지면 또다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개비 모사 접착제는 단순히 펴바르고 15초 이내에 완벽히 피가 멈추게 됩니다. 생체 적합한 물질이니 따로 제거할 필요도 없이 점차 분해되어 잔여물이 체내에 남는 문제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자연과 동물의 특별한 능력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흔히 덕테이프라 불리는 접착 테이프는 오리인지 환풍기인지는 몰라도 그냥 덕테이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오리가 맞습니다. 세계대전 당시 방수 기능에 강력한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 오리털 섬유를 활용해서 물에 뜨는 오리처럼 만들었다는 데서 이름 붙여졌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지금도 많은 제품이 오리 테이프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냉각과 가열이 빈번히 반복되는 환풍기에서도 버틸 수 있는 테이프로 사용하기 위해서 덕트 테이프라 변경되어 지금은 두 가지 용어 모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테이프처럼 강력한 테이프를 서로 붙인 후 강하게 떼어낸다면 빛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재밌는 것이죠. 화학 발광에 대한 영상에서 잠깐 소개했던 마찰 발광이라는 현상입니다. 발광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 분자 혹은 물질이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한 결과입니다. 테이프가 떨어지며 분자의 결합이 급속한 속도로 깨지고 이로부터 순간적인 전하 불균형이나 에너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를 빛으로 방출하며 테이프의 접착면에서 빛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 강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려면 캄캄한 방에서 카메라로 찍으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동물 가죽도 접착제가 되어왔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새로운 접착제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으며 의외로 접착제를 떼어낼 때 빛이 나오는 현상도 관찰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